연예계뿐만 아니라 또 사회부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뜨겁게 달궜던 네. 기사죠. 리쌍, 힙합 듀오 리쌍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얘기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. 이 세입자는 2010년에 2년 계약으로 이 이제 건물 1층에 그 어떤 상가를 내게 됩니다. 네. 곱창집을 내게 돼요. 네. 그런데 1년 반 만에 주인이 바뀐 거죠. 네. 그래서 그 게리 와킬, 이 리쌍이 새로운 건물 주인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새로운 건물 주인은 나가라고 했고 네. 이 세입자는 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계약이 2년이다. 6개월이 남았다라고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전 계약자와는 그 건물주와는 구두상으로는 5년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합의가 되어진 부분이 그러면은 그 주차장과 네. 지하를 이용해서 네. 그 영업을 이어간다. 그러면서 이제 1층 그 상가는 내주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네, 2년이라고. 그렇죠. 또 리쌍 측에서는 어떤 남은 계약 기간의 6개월 부분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런 네. 앞선 그 주인과 했던 계약 계약에 기간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예. 6개월이 남았으니까라고 예. 생각을 리쌍을 했던 거고 또 세입자는 2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. 했던 거예요. 또 여기서부터 이런 오해가 또 생긴 부분도 있고요. 그런데 지금 결국은 법원은 리쌍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. 네. 어떤 식으로 했든 정식 계약은 한 번이었어요. 네. 그리고 그 2년이 됐을 때 말하자면 리쌍으로 바뀌고 나서 6개월이 됐을 때 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. 네. 이제 이게 리쌍의 주장인데 네. 뭐 그거를 들어줘서가 아니라 네. 만약에 또 세입자 기준으로 그때부터 2년을 더 영업을 한다 네. 하더라도 또 지금 그 2년도 지났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법원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네. 모든 계약이 종료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. 네. 1차, 2차에 걸쳐서 내렸고 그 2차의 시한이 지난 5월 30일이었어요. 네. 그런데도 이제 말하자면 퇴거하지 않자 법원이 용역을 네. 통해서 이제 강제 철거를 집행하려고 했고요. 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또 건물주가 연예인인 부분도 있고 네. 또 이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은 모임 맘상모의 상인들의 모임의 회장이에요. 네. 이러다 보니까 이 둘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 뭐 시민단체라든가 맘상모 회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관심 있는 시민과 네. 팬들까지 다 몰리면서 정말 이 강제 철거 그 새벽 6시, 그러니까 7시 좀 못 돼서 6시 넘어서 시작이 네. 됐는데 그때부터 수백 명이 몰린 겁니다.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어떤 충돌 사태, 무력 네. 충돌 사태가 됐고 심지어는 어떤 한 분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불상사가 빚어졌습니다. 네. 하다 보니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또 리쌍 측도 그걸 원했고 네. 그날에는 강제 철거가 중단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해결된 게 아니죠. 그날만 네. 중단이 된 거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냥 법원의 명령대로 정말 또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네. 혹은 또 리쌍도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면 이 사회적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하다 네. 보니까 또 물밑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지는 네.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그 분위기를 전해 주셨지만 리쌍이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리쌍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,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분위기가? 그 두 가지 그 의견, 입장이 팽팽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리쌍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의 행위를 저지른 게 없다라는 거죠. 그렇다라면은 그 잘못한 게 없다, 참고 참았다라는 쪽인데 또 연예인의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하튼 세입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갖지 못한 자고 건물을 갖지 못한 자죠. 또 이 주인은 연예인 네. 리쌍은 건물을 가진 자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빈부 갈등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돈 많은 사람, 연예인인 당신들이 참아야 네. 되는 거 아니냐.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. 또 실제 네. 재판부도 재판을 할 때 온전히 법적으로만 하고 공정으로는 하진 않아요. 그래도 또 없는 사람, 세입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 사실은 이런 퇴거 명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쌍의 재산권도 그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또 세입자의 이런 또 어려운 상황 네. 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
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의 갈등 문제 굉장히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예를 들면 뭐 이 건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번에 그럼 주차장을 그 용도 변경을 해서 나는 상가를 내줬다. 세입자 입장에서는. 그리고 난 주차장을 꾸며서 영업을 잘 해왔다. 그럼 내가 나가야 되면 이런 어떤 주차장을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설치비를 건물주가 네네.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네. 그런데 또 이게 또 법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걸 다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또 복원을 해야 되는 또 세입자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다 법만이 아니지 않습니까? 국민의 법 정서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네. 그냥 그 여론의 어떤 심리, 감정이라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코 어느 쪽의 편을 쉽게 들 수 없는 네. 그런 이게 또 갑과 을의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네. 아주 더욱더 미묘해졌습니다. 네. 이번 사안을 통해서 그동안 반복됐던 여러 가지 그 세입자와 또 상가 주인 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예.